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금감원장의 두산을 겨냥하는 발언부터 높아지고 있는 소액주주의 단결력, 그들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액주주의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당연했던 권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겹겹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일 시장 관심을 높였던 원인이죠. 원전 생태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를 8년 만에 건설화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합병 이슈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데이업이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합병 철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감원장도 이 두산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해줬는데 증권신고서에서 사유를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이 주주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주총회 역시 일단 멈춘 상태이고 금감원장의 의지 역시 확실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수에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니 이 두산 측은 제대로 된 것을 보이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지들 마음대로였죠. 두산 엔진에 대한 인적 분할과 투자 부분, 합병 부분 모두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 부분이 최근에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 관련된 이슈까지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박가일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그리고 21년까지 지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었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을 또 블록딜 매각을 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식 회계를 진행을 했고 이제 24년 합병 이슈까지 다시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일가 자체가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금감원부터 국민연금 그리고 심지어 두산 내부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모두 비슷한 의견을 표출해줬는데 이 두산의 합병은 타당한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고 금감원 층의 입장과 두산 내부 관계자 입장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두산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병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이 소액주주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산은 계속 꼼수를 좀 부리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 두산 밥캣의 실제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죠. 13.8%였는데 이 부분을 4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합병을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축하할 건 축하를 해야죠. 사실 원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때문에 이 기사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자, 국내 원전 건설 허가가 2016년 6월달 이후에 또 처음인 상황입니다. 또 역사적인 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2017년이었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로드맵 때문에 이 건설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기 공급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 기업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정말 탈원전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이 되었겠죠. 국내의 원전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을 텐데 좀 아쉬운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옆 동네인 한국전력도 바라크 원전 4호기 역시 UAE 쪽으로 송전망 개통이 연결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와줬죠. UAE 전력의 한 25%를 이제 책임을 한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연달아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전은 이제부터 시작이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에 대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번 합병 이슈가 어서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인수할 기회가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 당시에 이 탈원전 시기였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능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과거부터 항상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웨스팅하우스는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한수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이번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 불가리아부터 유럽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라는 점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나온 이슈긴 한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국산화 국책과제를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을 넘어서 신재생 관련된 흐름까지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번 대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토론이 얼마 전에 일어났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9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10시부터 한 90분가량 주고받았는데, 이때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갔다라는 여론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리마켓에서도 유권자들의 심리 자체가 해리스 쪽으로 좀 넘어가는데,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신재생이죠. 그 중에서도 풍력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관련된 이 국책과제를 착수한다라는 내용이 추후에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역으로 변동성이 존재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트럼프나 해리스 공통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합병 관련된 이슈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가격적인 흐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역시 제한폭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신한울 관련된 이슈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8월 초였습니다. 당시에 증시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 아랫꼬리가 강하게 출현했습니다. 그만큼 지지에 대한 의지가 나타났던 구간이 현재 구간에 속해 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7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확인했지만 결국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 양측을 통한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남아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넘어서 해외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팀 코리아의 대표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합병 이슈죠. 체코 원전을 넘어서 불가리아 그리고 유럽 수주까지 신재생 관련된 흐름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이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병이 해소되고 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